네, 네. 이비오스 썬팅 필름으로 올 남은 여름도 네. 또 잘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시원하더라고. 자, 그러면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이 시간이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박 이사님? 시장이 막 사실 뭐 뉘앙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걱정을 전달한 입장에서 보면은 예.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되나 이런 후회감도 들기도 하고. 그죠? 뭐 저도 운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럴 때마다 했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근데 늘 그랬듯이 시장은 시그널을 주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스러운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응을 했다면 또 다행이고 근데 쉽지 않다. 항상 대응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워렌 버핏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워렌 버핏의 그 자금으로는 단기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장기적으로 안목을 갖고 보는 거고 우리의 입장은 또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나는 왜 이래 이런 그럼요. 예, 그럴 필요는 좀 없다고 지금부터 생각하고요. 잘하시면 됩니다. 그럴 지금부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누가 이렇게 미리 뭐 무슨 경고 혹은 뭐 주의 이런 걸 줘도 예. 예를 들어 한참 좋을 때 이건 좀 많이 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예. 욕 엄청 먹고. 이거 엄청 먹죠. 내가 그 얘기 듣고 안 샀다가 지금 사흘 사이에 지금 10% 걸렸는데 네가 책임 뭐 이런 얘기 이제 하시니까 사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한참 좋을 때는.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도 뭐 그런 것 있지만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뭐 많은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위험 관리해야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래. 심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못합니다. 복구도 못하고 수익으로 올라서지 못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이제 질문 거 보죠.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얘기를 저도 먼저 하려고 했던데 뭐 장당히 금리차가 줄어든다든지 뭐 네. 샤메 법칙 얘기하고 그리고 너무 고평가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 얘기하고 이런 거 그냥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딱 찍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야 돼. 이러지 그건 주식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쉬우면은 뭐 딱 사고 팔고 그렇게 했겠네요. 그런 건 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상황 자체를 말씀 좀 드리면 지난주에 주간으로 2% 나스닥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 연속 급락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좀 된 거고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된 과정 속에서 지표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 지표 차트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유가가 74달러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중동 위기 상황이 있죠. 74달러요? 예, 유가가 떨어졌어요. 중동 위기 전년 상황이 있는데. 난다는데 또 예, 전면전 떨어졌어요. 난다는데 떨어진 거예요. 예. 달러 대서 102.9 정말 오랜만이죠. 102.9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79%까지 떨어졌어요. 워낙 떨어졌겠네요. 원화는 조금 떨어졌고요. 환율이. 예, 환율이. 그 엔화가 146원까지 단기 급락한 거예요. 저거. 여기 보시면 10년 만기하고 2년 만기하고 이 차이가 이제 별로 안 나죠. 거의 정배열되고 예, 있군요. 이게 다시 정상화되면 시장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 또 많은 분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지표로 바뀐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우려 하다가 그러면 이제 좀 닥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야 그러면 그 우려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는 누가 이제부터 하락이야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주식 시장은 심리가 작용하면서 움직이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누군가 많이 사면 오르는 거고 누가 많이 팔면 악재가 나와도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오르잖아요. 그렇듯이 지금의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매도가 우세로 변했다는 거거든요. 매도 우세가 변했다는 것은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미 3주간 빠졌잖아요.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이미 3주 전부터 엔화는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부 청산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더 힘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이거 좀 있어 넣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훨씬 더 많이 주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약간 전부 다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은 데에서
그냥 무작정 희망은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빅테크 다 빠지고 반도체 빠지고 엔비디아 악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지난 주간 5.1% 빠졌어요. 107달러 댔거든요. 네. 고점으로부터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난 주중 저점이 10%였어요. 마이너스 10%. 금요일 날 저점이 마이너스 7%였습니다. 종가는 1.7%로 끝났어요. 그리고 지난 주에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107달러죠. 이 107달러가 직전의 저점을 안 깬 거예요. 직전의 저점은 103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있었던 저점이 103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고 막 추락하지 않았어요, 엔비디아가. 네. 지난번 저점에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빠진 빠졌는데 거예요. 아직은 지난번 130, 최저점을 뚫지 않았다.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급락을 했는데. 이번 주가 중요하겠네요. 이게 지금 주도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좀 근데 드리는. 어쨌든 차트를 보면 약간 쌍봉의 느낌이 나긴 쌍봉, 나요. 그런 느낌의 좀 모양을 좀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에 뭐 이렇게 뭐 또 험악해진 분위기는 인텔이죠, 인텔. 지난주 금요일 날 요즘 오타가 생겼는데 26% 하락을 했는데요. 한 주 동안 31%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뭐 실적 미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부진했고 인텔이 안 좋다는 얘기도 이거는 뭐 1년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모두 다 여기 국내 이쪽 담당 애널리스트들도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서지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빨간 글씨로 써진 게 9월에 금리 인하가 이제 확실시 됐고 그래서 수급 리밸런싱이 됐고 기업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고 거기에 중동 위기가 지금 발생이 됐고 일본 금리 인상이 거기에 화끈하게 뭐랄까요? 확실한 점을 찍어준 악재,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뒤에 차트도 많고 그래서요. 엔비디아는 고점부터 23%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뭐냐면 이게 지금 다시 올라와서 양봉이니까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장중 종가는. 기준으로는 깼었군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103달러가 최저였어요. 제가 이거 매일 적어오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회하면서 끝났다라는 것에서 이제 주도주가 그런 모양이었다. 이렇게 막 이게 밑으로 흐르지 않았다라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건 애플은 7.5%. 애플은 지난주에 양호했네요. 올랐다가 밀렸어요. 양호했습니다. 네. 애플은 호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양호했고요. 대표적 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변주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거는 일봉으로 해결이 안 돼서 주봉으로 갖고 온 건데 저건 41%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7에서 지금 92달러까지. 저거 되돌리려면 어떤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힘든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이제 어렵겠구나. 이제 얘네들은 어렵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다 손나 버립니다. 저게 이제 3등 업체에 비해 사실은 저게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3등 거예요. 업체에 비해라고. 저런 것부터 빠진거든. 이런 것도 빠지고 이게 저것도 빠지고. 반등할 때 얘는 또 돌아올라요. 네. 반등할 때. 이거 우리는 지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은 인텔입니다. 인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번에 빠진 게 이게 고점에서부터 58.8%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이 저거는 고점에서부터 야. 지금 이제 빠지면서 야 이제 진짜 추세 전환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이건 안 저거는 된다는 반도체 얘기죠. 업황의 문제가 아니라 저건 개별 기업의 맞습니다. 문제예요. 개별 맞습니다. 기업의. 저런 차트는 업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개별 기업 이벤트예요. 저런 그러니까 남들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그 내 종목들을 쳐다볼 때 이걸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못 올랐죠. 그동안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졌어요. 왜 그랬냐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빠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반등 시도를 계속했어요. 그럼요. 그런 모습을 나타내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은 금요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코스피가 3.65%, 코스닥이 4.2% 빠졌습니다. 지난주 그러면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래량이 그렇게 없이 내려온 거예요. 외국인들은 지난 한 주 동안 550억 순매도입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냈다 다 판 건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8,400억 팔고 기관들이 7,800억 팔았습니다. 합쳐서 1조 5천억을 판 거예요. 요거보다 시장을 더 많이 짓누른 것 하나는 선물을 1조 8천억을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7월 초에 왕창 사놨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내려오면서 3주 동안 내려오면서 다 청산을 한다. 이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불러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 팔았어요. 그러면서 반동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매수 청산을 예, 하고도 예, 순매도로 돌아섰다. 예, 순매도로 돌아선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떻든 좀 잘 버텼어요. 잘 버티고 있다가 뭐 화장품도 반동 주고 뭐 반도체도 반동 주는 거 주고 그랬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도를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살아있네요 아직.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온 거예요. 네. 이게 윗꼬리가 이렇게 길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간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좀 있었다. 그래도 반등 시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금요일 날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주를 보냈는데 금요일 날 미국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전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아침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반대매매 나오겠죠. 반대매매 나와서 수급적 왜곡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매가 나오지 않겠냐. 네. 이걸 걱정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요. 그것도 그 중에 또 특징적인 것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보시면 삼성전자 1.6% 하락했습니다. 주중 고점은 플러스 6.4였어요. 제가 이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9.7% 빠졌습니다. 이건 엔비디아 AI 양 그리고 우리 저기 정프롬하고 둘이만 할 때 맨날 AI 묻은 것들, 네네네. 엔비디아 묻은 것들 얘네들 위주로 빠진 거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 와중에 지난 주간에 에코 프로그램은 플러스 6.8%, 에코 프로 마이너스 3.3, 삼성 SDI 마이너스 0.74, 포스코 피처엠 플러스 8.1, LG 에너솔루션 플러스 3.38%였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는 그러면 좋은가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좋은가? 아니면 뭐 금리 인하의 수혜라서 그런가? 먼저 빠졌다는 예, 얘기죠. 예. 먼저 빠져갖고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드린 게 얘네 반대매매가 나왔어요. 얘네 먼저 빠져가지고 반대매매까지 다 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오르거나 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싼 거 빠진 거네요. 예, 많이 오르고 내재가 빠진 시대에서 거예요. 많이 오른 거 빠진 거네요. 예, 그거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지금 이제 하는데 지금 그럼 이제 시황 가서 말씀 좀 드리면 예. 이건 삼성전자 주봉이고요. 이건 하이닉스 주봉이에요. 상당히 다르죠. 마이크론하고 흡사하네요. 예,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는 맨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얘는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반대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결국 시장에서 우리는 매크로로 전부 다 싸잡아갖고 전부 다 빠져. 뭐 전체적으로 뭐 이제 안 좋아. 이런 거는 좀 아닐 수 있다라고 한번 좀 이렇게 의심해본 시장을 보자. 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의 그 사이에서 간극에서 이제 논쟁으로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하드 랜딩은 생각도 안 해요. 거의 68%가 소프트 랜딩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도 오늘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댓글에 갑자기 금리 경기 침체래?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가를 보기 위해서 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 위에 건 제가 써놨 아까 설명드렸으니까요. 7월 15일부터 시장이 빠진 거거든요. 예. 7월 15일부터 하락폭을 볼게요. 나스닥 9.2%, S&P 500 5.1%, 네. 필라델피아 바운더치 지수 20.5%, 니케이 225 13.1%, 대만 9.5%, 코스피 6.7%, 코스닥 8.5%예요. 이거 보면 답이 안 나오나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밑에 빨간 것을 쓴 일본 금리 인상이 주범입니다, 주범. 일본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빠졌죠, 13.1%나. 왜요? 얘네는 엔화 약세로 그러면서 실적 좋아진다고 하면서 계속 오른 거잖아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고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딱 꺾이면서 훨씬 더 많이 빠진 거예요. 하나가 이거고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5%예요. AI 묻은 AI 반도체가 빠진 거예요. 네. 즉 일본과 AI의 얘네들이 수탑으로 올 상반기에 제일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 제일 좋은 데서 제일 많이 빠진 거예요. 제일 많이. 지금 지수로 봐도 우리 코스피는 6.7%, 코스닥 8.5% 폭락했는데 나스닥은 9.2%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경기 뭐 아래 공포 이런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 두 가지로 인한 수급적인 왜곡, 수급 변화가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항상 이럴 때 일본의 BOJ에서 금리 인상 나타난 게 요번에 더더욱 많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더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키리 청산이 더 빠르게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한 번 시장이 반영이 되면 그리고 나서는 일정 시점이 되면은 아 이거 반영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AI 반도체에 이쪽 반도체가 하락하는 영향도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 야 그럼 이만큼 빠졌으면은 이거 당연히 낙폭과 돼 이렇게 해서 멈춤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이건요. 그런데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 중동 위기입니다. 불확실성이 그냥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 이번 주 내내.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냥 일단 화가 나는 거죠. 답답한 거죠. 지금의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이번에도 강하다. 그러니까 원래 주식시장은 수급으로 봅니다. 수급으로 보는데 그 수급을 만들어내는 게 심리고 그 심리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설명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경기가 둔화될 거야 침체 우려도 있어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럴 수 있어라고 했는데 심리적으로 아 그거 이번에 되겠어? 좀 더 기다려보자 이랬던 건데 시장이 확 빠지니까 맞나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어쨌든 뭐 중동 위기를 그 증시에서 반영하는 건 전쟁 그 자체라기보다는 네. 그걸로 인한 유가의 맞습니다. 앙등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유가는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제 좀 이따 차트 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되게 독특해요. 그것도 예. 정말 독특합니다. 그만큼 리세션이 예. 강하게 오고 있다라는 예. 방증일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유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으로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응 이럴 때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이럴 때마다 저도 오면서 참 방송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워딩을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울퉁불퉁 8월에 가서 시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금화를 일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종목 몇 개만 갖고 움직이지 말고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우리 며칠 동안 했잖아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현금화하고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좀 웃기잖아요. 벌써 3조이나 급락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미 만약에 그 플로우로 쭉 따라왔다면 지금 집중하고 있었던 일부 종목 그것도 뭐 실적 전망이 좋았던 데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데들은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걸 들고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다 토고 피해 있지 않는 이상 이미.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거고. 그리고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만약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보통 반대 매매 나오고 나서는 왜 지난주에 2차 전지 오르는 거 보세요. 반대 매매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주거든요. 그런 반등에 내가 그러면 줄이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일단 지난주는 거의 안 나왔죠. 2차 전지는 그 전에 그 전전주에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제가 이례적으로 2차 전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반대 매매 나오면요. 그러면 각 그 증권사의 지점에서 업무팀에서 반대 매매 체크하라고 계속 워딩을 줘요. 그 계속 세일즈맨들한테.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이게 뜬다는 얘기는 벌써 반대매가 막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난주부터 그러더라고요. 예. 지난주부터. 그러면 지난주 만약에 목요일 금요일 날 빠지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걸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랬다는 얘기는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오기 시작한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버티거든요. 현금을 다시 넣든지 뭐 이렇게 해서 버티기를 하는데 아니면 담보비를 맞춰요. 근데 금요일 날 폭락했지 거기다가 미국 빠져갖고 오늘 아침 반대매매 딱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못 버틴다고요. 네, 그런 것이 아주 길게 가지는 않아요. 반대매매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막 긴 장마처럼 가지 않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 피 다 맞았는데 천둥 번개 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매매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쭉 말씀드린 걸 차트를 쭉쭉쭉 한번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S&P 500의 주봉입니다. 지금 3조 빠졌다는 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 3조 빠진 상태에서 수제 하단 부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얘는 무너지진 않았어요. 주요 종목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니케이 225입니다. 이건 무너졌죠. 무너졌네. 이거는 이제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저 녹색 선이 며칠 선이죠?
이게 주봉이니까 예. 이게 5주, 20주니까 60주 이동 평균선이죠. 60주. 60주 이동 예. 평균선.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여기 다 쓰니까 반동 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반동도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보더라도 보세요. 얘가 주범입니까? 얘가 주범입니까? 이게 더 주범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BOJ의 금리 인상의 이 상황이 그리고 엔화가 강세가 된 부분이 이번 시장의 수급 쪽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엔크리 될것 같고요. 트레이드 청산.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코스피의 주범입니다. 우리 코스피는 아까 S&P 500보다 좀 안 좋죠. 이거 이게 뭐냐면 올라간 것도 약했기 때문에 내려올 때 먼저 깨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작년에도 요게 이론적이 있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를 깨고 내려가면 이거 좀 줄줄 내려간다. 이렇게 줄줄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 사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을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엔비디아 악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걸 어떤 시점으로 보냐면 뭐 미리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8월에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예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네. 이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빅이벤트가 없어요. 시장을 다시 일러스켜 세울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보다 또 중요한 차트들이 있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주말 내내 나온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보도들 뉴스들을 좀 몇 가지 올라온 겁니다. 지난 4월과 비슷한 보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때는 잘 막아냈는데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반감이 좀 안 좋아서 아랍권의 방어공주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거 지금 미국 매체 악시우스에서 이런 뉴스를 우리나라 매체에서 지금 언론사에서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5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12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12일이면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니까 이번 주 내내 이게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미국 군함을 급파했고 미국 중부 사령관이 중동 해군으로 갔고 중동 지역의 해군 공군 증파했다. 그리고 각국은 대피령을 내렸고 이스라엘도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김프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요게 나왔을 때 바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유가예요, 유가. 왜 제가 이 날짜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 쳐놓은 데하고 요게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요 세 번이 전부 다 요 전쟁이 났을 때예요. 이게 언제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예요. 요게.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요거 잘 기억이 안 나고 요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하고 있었을 때 요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확전이 확실히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번에 그 정도까지 안 보고 트레이더들이 여기서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김포로님이 생각하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경기가 지금 꺾이고 있고 경기 지표 안 좋은 거 보면 유가는 떨어지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문제.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하필 왜 이럴 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개혁파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이란에.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서방이 좀 문호를 열려고 했던 상황이었거든. 네. 그 사람 취임식 당일날 저렇게 해버린 거거든. 이스라엘이. 예. 이스라엘로 추정이지만 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100건.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이란이 좀 나오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쳐요. 네, 못 나오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핵협상 한다는 분위기에서 또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전면전으로 간다든지 막 이렇게 중동이 그냥 아사리판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갈 거라는 그런 트레이더들의 심리가 있는 거 아닌가. 저게 왜 반복되고 있거든. 저런 일들이. 그 상황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네. 절제된 서로 간의 공격으로 마무리해버렸던 전례가 있어서 글쎄 뭐 지켜봐야 그런 되겠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네. 뭐 김프로님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 지난 같은데. 주말에 올렸던 알파고 신하 씨죠. 네. 네, 그 영상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저의 의견을 얘기했더니 댓글에 왜 반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반대 생각도 되게 많구나.
제가 그냥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 지금 워딩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반 이스라엘이 정서가 꽤 많거든요. 네. 이스라엘 내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그 얘기 언급한 거 정부는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럴 때 저 막 비난한 사람이 늘 있더라고. 그래요? 네. 그냥 그런 거에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이걸 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근데 아무튼 육관은 지난번에 전쟁할 때 좀 다르게 현재 움직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보세요. 그거하고 똑같이 다른 데서도 그래요. 전쟁이 나면은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데들이 뭐 미국 국채, 달러, 베이스에 있는 자산 달러 그리고 뭐 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달러가 떨어졌어요. 이번에 또 이건 물론 엔화나 뭐 다른 거 영향을 주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달러가 떨어진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유로화를 보세요. 유로화가 올랐냐 그러면 유로화가 오른 게 아니에요. 유로화는 여전히 지금 유로화는 정말 이거 몇 년 동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유럽은 지금 약세 국면이거든요. 이게 경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건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는 계속 여기 그냥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움직였냐? 이거죠. 엔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BOJ 때문에 이런 거다. 라는 저는 결론을 내려요. 이 수급적으로 볼 때 저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거는 BOJ의 영향이 가장 큰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더 충격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BOJ가 근데 그 자국의 증시를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자국의 증시가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요 우선되는 정책이 있는 거죠. 미국은 연준은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간 걸 원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옐런 장관은 미국 시장이 너무 과대평가됐다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를 의도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의심하거나 아니면은 의아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통화 정책과 경제 정책이니까. 그죠. 뭐 일본도 일본이 뭐 저렇게 경제가 좋아 보인다 그래도 전 임금 안 올리거든. 임금을 정부에서 올리라고 막 난리를 쳐도 안 올리고 안 올려줘도 그냥 뭐 별로. 근데 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BOJ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낮췄어요. 1.8에서 1.6으로 낮췄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금리 인상을 했어. 우리하고는 정서가 안 맞죠, 되게. 그치.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그 자체보다는 경리나 이런 부분보다는 수급적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그리고 전 글로벌 시장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경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거예요. 7월 비농업 고용이 악화됐는데 뭐 고용 증가가 뭐 많이 줄었고 이거잖아요. 실업률 4.3%잖아요. 이게 4.1%였고 전망도 4.1%였거든요. 이게 뭐 이민자 통제 등으로 인한 대선 앞두고 통계 왜곡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말을 하긴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업률 4.3이에요. 뭐 샤메 법칙 이런 얘기를 하지만 벤버너케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실업률이다. 이제 고용이 악화되면 결국은 경기가 침체기로 가는 걸 보고 있을 거고 연준은 그때 가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전에 해라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요. 근데 우리가 늘상 얘기했듯이 연준이 경기가 소프트하게 내려가면서 소위 골디락스를 만들어가면서 경기 침체 되기 전에 금리 인하 한 적 있냐? 없었지 않냐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실수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지금 시장에서 하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ISM 제조업 PMI가 46.8이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10년 만에 국제 수익률이 딱 빠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시장이 하락한 거예요. 네. 근데 시장 정말 정프로님께 자꾸 왜 여쭤보자면 정프로님은 이쪽 전문가시는 아니시잖아요. 이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네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5% 간다고 시장 폭락한 적 있죠. 금리 오르면 폭락한다 그랬죠. 폭락한 적 있죠. 네. 근데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급락하니까 또 폭락한다는 거예요. 이 지표라는 게 그래요. 이게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이던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네. 생각하지 못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왜 생각을 못했냐?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 차례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BOA에서 설문한 거예요. 매니저들한테. 야, 미국 경착륙 될 거 같냐? 여기 하드랜딩 될 거 같냐? 소프트랜딩 될 거 같냐? 아니면 노랜딩 될 거 같냐?
여전히 소프트 랜딩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괜찮아. 미국 경제 괜찮아. 펀드 매니저 서베이요. 저게 예. 일반인 서베이가 아니고. 예. 이러고 펀더멘털 서베이니까 일반인보다 어떤 체감은 다르겠지만 주식상 이 자본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얘가 팍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거의 올 것 같아. 무려 4.3%나 됐어. 이거 4.5%다면은 정말 난리 난다고 얘기했던 그런 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깜짝 놀란 거죠. 전체적으로. 저 펀드 매니저 서베이는 전망 서베이가 아니라 내가 볼 때 희망 서베이 같아. 펀드 매니저 저쪽 미국 저기는 그렇잖아. 뭐 없어도 주식 다 있잖아. 네? 그렇죠. 소프트랜딩 하는 게 자기 연봉이 도움 되겠지. 예,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경기에 대한 게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엔화가 강세가 된 게 가장 큰 영향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면 되겠지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지표를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중동 지역에 저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됐고 그러면 던지고 그럼 외국 상황이 나타나면은 또 수급 왜곡이 반대 매매로 나오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을 해서 오늘 반대 매매 나올까를 제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걱정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5번, 6번 그냥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5번은 전기차 후발주자 일본 있죠. 네. 얘네들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하고 전기차 부품하고 충전 서비스 하겠다라고 전략적 파트너십 맺고 준비를 이제서? 좀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한다 쟤네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닛산, 미쓰비시, 혼다. 한때 잘 나갔던 애들인데 특히 혼다, 이제 닛산 이런데. 다 안 좋으니까 이제 시작해서 이제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 기자님 잠깐 언급 주셨던 엔비디아 얘기 블랙웰의 설계 결함으로 양산 연기한다. 쭉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마이크로소프트 등 클라우드 업체 블랙웰 B200 생산 지연 통보를 했다. 디인포메이션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일보에서는 내년 1분기에도 양산이 어려워 2분기에나 판매 전망되지 않겠냐. 블랙웰 설계 결함으로 최소 3개월 지연될 것 같다. 한국경제에서는 B200 납품 연기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사업 계획에 차질이 있다. 엔비디아 독점 리스크가 현실화된 게 아니냐. 빅테크들의 탈 엔비디아가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AMD가 수혜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수혜는 모르겠지만 예, 시간을 좀 벌 수는 있겠죠. 한국경제의 뉴스 있고요. 그 다음에 로이터 뉴스는 이건 아까도 공 기자님 전해주던데 이 와중에 또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수요처 기업들이 AI 칩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관행을 벌였다는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서 반독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법무부에서 반독점 조사를 누구로 하느냐 엔비디아를 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칩을 산 업체들, 수요 업체들 얘네들한테 야 불공정한 거 뭐뭐 있었냐라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원수리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위하고 이 탈 엔비디아하고 이거 끊임없이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러니까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된 건데 엔비디아 측에서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빠르게. 여전히 칩 수요 매우 강하고 블랙웰 샘플 공급 시작됐고 하반기 내에 대량 생산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엔비디아 쪽 얘기는 이건데 뭐 우리가 늘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 우리 그거잖아요. 안 했던 굴뚝의 연기 날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시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도가 좀 약해지는 거겠죠. 네. 자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좀 보면 걱정스럽게 오늘 시작을 합니다. 반대 매매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반대 매매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시장의 주가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아예 이제 거의 희망이 없게 빠지는 애들은 걔네들은 올라오면 바로바로 팔아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근데 요번에 빠질 때 오히려 덜 빠지는 애들이 훨씬 더 나중에 신고가 내면서 요럴 때 갑니다. 집중해야 돼요. 예, 그걸 집중해야 돼요. 요럴 때 주식 잘하시는 분은 요럴 때 포기하지 않고 요럴 때 집중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수반되고 이유 없이 빠진 것들은 반등의 그 기회를 분명히 줄 거고 그런데 실적도 없고 그냥 같이 편승해서 올랐던 거는 반등할 때 제대로 맞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만약에 정프로님이다 그러면 한 30% 손실 나고 나 이거 어떻게 복구해야 돼? 막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폭락해 버렸잖아요. 요럴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요럴 때 예, 기회가. 예, 예. 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그래서 오늘 아마 첫 방송일 겁니다. 네. 그죠? 네, 오늘 10시에 네. 여러분의 투자 사연을 네.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네, 상담하고 고민 같이 하는 네. 네, 그런 코너를 오전 10시에 저희가 시작을 하죠. 정식 투자자문 라이센스가 있는 정식증권회사 직원들이 여러분께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니까 10시에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방송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사연도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아침에 투자입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그럼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이 오시죠. 네. 우리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